안녕하세요. 대치동차 원장입니다. 교육고민 상담소 9월 5주차 시작합니다. 자, 입시 종합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마대진님, 원장님, 예비 고1 맘인데요. 아이가 법조인을 희망하는데요. 과학도 좋아하고 원장님께서 공대 졸업하고 로스쿨 입학하는 거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는 판사가 꿈이라고 하는데요. 자, 2009년에서 2021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출시 계열별 합격자 분석 종로학원 자료입니다. 제가 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자료 보시면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자료가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 법학 계열 앞으로 뭐 이거 법학 계열 자체는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를 왜 법학과가 줄어들었으니까 로스쿨 있는 학교는 법학과가 없죠. 그리고 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29.16% 그리고 상경 계열 23.8%로 사회 상경 계열이 그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 계열 18%, 그 다음에 사범 계열 5.27%, 공학 계열 4.89%. 공학 계열이 사실 높진 않죠. 왜냐면 취업 잘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공학계열 약간 그 공학계열로 가서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가서 해보면 좋은 게 진짜 그 에이스들 있어요. 에이스들은 공학계열 가서 학교 끝나기 전에 변리사를 땁니다. 그리고 얘가 공대 베이스잖아요. 아는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자기 파트든 생명과학이든. 물론 지금은 변리사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기 파트 특허 소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자전기 쪽이 그 전공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생명과학은 앞으로 늘어나겠죠. 늘어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변호사 계열로 내가 특색 있는 그 뭔가 법률 파트를 하고 싶다. 법률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러면 공학 계열을 하는 게 당연히 도움되고, 특히 또 로스쿨 가서 공부하는데 그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그리고 법을 공부하는 그 논리성이 공학 계열 공부한 친구들이 좀 가성비 좋게 잘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많이 가지 않지만 간 애들은 좀 잘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거는 변호사로 개업하고 자기가 특색 있는 뭐 잘 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M&A, IB 뭐 이런 전문 변호사가 된다. 그럼 공학 계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T 기업 관련해서 내가 M&A 전문 변호사가 공학 계열 출신인 거랑 아닌 거는 당연히 그 문서를 볼 때 차이가 되게 크겠죠. 그래서 하면 이점이 있다, 특색도 있고, 그리고 차별성도 있다, 이런 게 장점이고요. 물론 공학 계열 가서 학점을 잘 못 따면 이제 로스쿨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학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니트 시험 잘 보는 거는 학점 2개가 되게 중요하고, 전적대 수준, 학교 레벨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3개를 맞춰야 되는데 요거 3개 맞추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베스트 웨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법관은 좀 다릅니다. 법관 같은 경우는 자, 대한민국 법원 법관 임용, 이거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시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가시면 2022년도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 이래가지고 제가 작년까지 찾았어요. 2022 1월 22일 법원 행정처장이 딱 인증까지 하신, 자, 좀 확대하면 임용 자격을 볼까요?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하고 2022년 10월 5일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 기간을 합산함. 자, 이면 판사 뽑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로스쿨 나오고 그 법조 경력이 있어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판사 가는 길은 달라요. 판사랑 그 변호사 가는 그 판사랑 검사 가는 길은 시험을 또 따로 하고, 판사 같은 경우는 경력도 쌓여야지만 갈 수 있고요. 지금 어린 친구들이 이 기간이 제가 알기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7년, 10년으로 앞으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쌓고 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를 내가 한다 이러면 사실 그 시험을 통과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인맥이나 출신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사를 한다 이러면 저는 죄송하지만 다시 상경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늘고 있으니까 상경계열, 사회계열 쪽 가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과학을 잘한다, 과학을 특기, 수학과학을 특기 삼아서 가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시대가 바뀌니까 좀 미래를 우리가 읽고 생각해야 되는데, 법관 같은 경우는 요 바뀐 제도에 따라서 이제 뽑는 거니까 예전처럼 사시 보고 바로 임관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라서 저는 트랙이 변호사로 갈 때는
공대 베이스 근데 법관으로 간다 이러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경계열, 사회계열 저는 추천드릴게요. 물론 여기 댓글에 이제 변호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지금 답드리는 건데 제 생각이 100% 옳은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견 좀 달아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이미 특히 판사하고 계신 분들은 달아주시면 요 학생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숙소님. 원장님, 수학은 특출하지 않은데 과목별 두루두루 잘하는 편인데 과거 지원해도 될까요? 지원을 해도 되죠. 그런데 과거 가면 정말 과학을 사랑하는 애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과거 이거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그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그 예전 영재고 되기 전에 둘 다 과학고였잖아요. 그 탑 두 개 과학고 친구들이 이과 친구는 거의 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그냥 학교 가면 그 얘기합니다. 그냥 수학이 절대 권력이라고 수학 짱 잘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이 되게 중요하고 과학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수학을 일단 잘해야 그 등급이 더 많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지원은 해도 되는데 수학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전과목을 두루두루 잘한다. 이거는 골고루 잘하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과학고 가고 싶은 게 석가포 가요? 그렇다면 전국 단위 자사고들도 잘 보냅니다. 네, 잘 보내기 때문에 뭐 연대 고대 이공계 가도 되잖아요. 카이스트 포항공대와 과학고가 좀 더 잘 보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아이 특성을 생각한다면 아직 학년이 어리면 좀 더 키워보시면서 일단 수학은 그래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한테는 수학을 좀 더 붙다가 계속 힘들어한다 그리고 골고루 한다 이러면은 이제 전국단위 자사고 차라리 더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좀 잘하는 광역단위 자사고나 자 원장님 초이육 과학을 아주 좋아하는데 수학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겹치지 않나요? 같은 분은 아니죠? 자, 수학 시간을 늘리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과학고 준비해보는 게 맞는지 저는 그 수학 시간을 늘려서 애가 수학을 괜찮게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다면 과학고 준비 앞에 분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목 꾸준히 해서 전국 단위 자사고 준비하는 게 맞을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시도를 어차피 수학을 잘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과니까 수학을 좀 더 트라이 하는데 애가 힘들어요. 수학 시간을 더 붙고 하는데 오히려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힘들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막 더 잘하게 되지 못해. 이러면 국어, 영어 골고루 잘하는 능력도 뛰어난 거니까 그런 경우는 전국 단위 자사고. 근데 1번 플랜으로 한번 도전하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앞에 분도 같이. 자, 아직 학년이 어리니까 초육이잖아요.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하버드도 갈 수 있어요. 자, 이채민님, 원장님, 대구 중1 여자이고 수학과 강점, 영어도 최상 수준입니다. 부럽네요. 자, 근데 전 자식이 없으니까 부러울 필요 없군요. 근데 사회가 상대적으로 엉망이고 싫어하고요. 그쵸.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좀 떨어져요. 의대 목표인데 전사고 자사고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의대 목표면 전사고 자사고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전사고 자사고 급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준비한다고 타이틀을 걸고 마지막에 선택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지금 사회를 좀 다른 과목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를 좀 싫어한다고 했죠. 자, 1학년 들어갈 때 통합사회만 잘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다가 고교학점제 이제 어린 친구잖아요. 고교학점제 들어가기 때문에 과목 이제 피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사회는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대신 선택 안 하셔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통합사회는 해야 되잖아요. 그 통합사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학교 사회도 신경 써서 잘해놔야 된다. 중학교 사회도 못하는데 통합사회 잘할 리가 없다. 그래서 시험 때는 적어도 사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의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학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국 단위 자사고 이게 아니에요. 의대를 보내고 싶으시면 진짜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학교 동문끼리도 친하게 지내잖아요. 정보도 더 많이 얻고. 그래서 이제 의대 진학자 20명 이상 고교별 순위 2022년도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1위 희문 151, 상산 전주에 있는 거 126, 전국 단위 자사고죠. 세화 서초에 있는 거죠. 96, 경신 대구 수성 유명하죠. 73명, 강서 71, 중동고 62, 청운 53, 단대고 대치조 52명, 낙생고 성남 있죠. 48명, 포철 포항에 있는 거죠. 48명. 자, 명문 고등학교, 광역단위 자사고들이나 전국단위 자사고들이 혼재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의대만이고요. 약대, 치대 아니라면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 이 중에서 이제 보낼 수 있는 거 첫 번째 픽하시고요. 일단 뭐 전국단위 자사고 생각한다, 상상고, 그리고 대구에 있으니까 그 여학생이라 경신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 있죠.
경신고, 포철고, 대륜고, 능인고, 대구여고, 경북고, 정화여고, 김천고, 대구영랑고 이런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원픽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잘 보내는 경신고는 지금 일반고 전환됐잖아요. 그래도 잘 보내잖아요. 일반고건, 전국 단위 자사고건,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는 다 좋은 학교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학교를 선택을 해놓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픽으로 일단 전사고 들어가기 힘들고 준비를 훨씬 많이 해야 되니까 전사고 기준으로 선택해놓고 공부시키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꼭 안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준비 기준은 그걸로 잡고 우린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슝슝 원드님, 원장님 드디어 시즌6 시작하는군요. 아들이 드디어 원장님 지도에 따라 제가 직접 지도한 건 아닌데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공부시킨 결과 9월 모평 전교 2등했습니다. 와, 브라보. 자, 댓글 달아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제 몰빵 하라고 하셨는데 하셨군요. 훌륭합니다. 이거 제 얘기 들어준 자녀분도 되게 훌륭하고요. 어머니도 지도 포인트 잘 잡아주신 거 너무 훌륭하고요. 정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고 오면 집에 와서 틀린 문제들은 알아서 싹 분석하더라고요. 아, 너무 훌륭한데요, 이 아이 진짜. 자, 너무 훌륭하네요. 너무 잘 키우셨어요. 처음엔 식탁 위에 올려놓고 보지도 않더니 말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중간고사도 열심히 공부시켜 꼭 감사 인사 또 올리고 싶네요. 엄청 잘 볼 거예요. 화이팅. 자, 참 원장님 벌써 학원에서 윈터스쿨 모집을 하더라고요. 저는 윈터스쿨 정규반 수업은 별로인 것 같아 자습실에서 선생님 감시하에 거의 10시간 자습할 수 있는 그런 윈터스쿨을 보내고 싶어서 일단 상담은 다녀왔는데 예비 고의도 윈터스쿨에서 공부 좀 하면 괜찮을까요? 근데 의무로 수업 2개는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집에 있으면 방학 때 절대 10시간씩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보내볼까 하거든요. 원장님 조언 부탁드릴게요. 겨울방학 근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겨울방학 중요한데 이 아이가 상위권이 아니었다면 비상위권이었는데 제가 밀고 있죠. 요즘 중하위권 말보다 비상위권이었다면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상위권이 아닌 상위권이잖아요. 거기다 최상위권이죠. 그래서 저는 윈터스쿨에 가서 절대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공부 그리고 평소에 뭐 사교육을 안 받고 인강을 안 들었다면 그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나의 맞춤형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맞춤형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걸 좀 더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겨울방학 공부 캠프 안 좋다는 얘기, 윈터스쿨에 따라서는 좀 좋은 데도 있긴 한데 저는 상위권한테는 윈터스쿨은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나한테 맞춤형 공부나 보완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가서 행복하게 지내고 갔다 와서 윈터스쿨 갔다 왔으니까 하고 배째하고 편하게 지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위권이면 8시간 9시간 공부하더라도 자, 근처에서 더 얘한테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2에 대한 준비 덜 돼 있는 것들이 만약 있다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집중 트레이닝 좀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래서 저는 안 가는 거 일단 추천드릴게요. 자, 최상위권이니까. 조원장님, 저는 인천 초4 여아 엄마입니다. 늘 정원장님 영상 몇 회독 하면서 도움받고 있어요. 초4인데 벌써 공부하시는 어머니 너무 나중에 너무 잘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자, 강아지 구글 타이머로 훈련시키는 것도 보고 뒤입니다. 자, 저도 사서 훈련 중입니다. 늘 감사해요. 요즘 저는 EBS로 역사 공부 시키는 중인데 중앙박물관 시대별 수업 마치고 중간중간 체험하면서 4학년에 역사 마무리하고 5학년 때는 중등 과학 나가볼까 하는데 이렇게 한국사 공부시키는 게 맞나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체험형으로 공부시키는 거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초 올라가는 거잖아요. 초 올라가면 앞에 공부해놓은 역사가 좀 안 사라지면 좋으니까 한국사 능력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좀 낮은 거, 너무 높은 급수 바라는 것보다 좀 낮은 급수라도 같이 도전해서 어머니나 아버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같이 도전해서 같이 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왜 시험을 꼭 통과하고 등급을 받는 걸 목표로 두지는 마시고요. 복습으로 한 번씩 공부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럼 다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초5 정도부터 나비효과 문화편 공부해도 될 거야. 이거 인문편 말고 개념편 보는 게 맞죠? 초5 고학년 너무 할 게 많네요. 이거 밑에 댓글 이미 달려있는데 아이가 국어 능력이 너무 출중해. 그렇다면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추천 안 드릴게요.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나비효과 문화편 같은 경우는 문화편만 뽑아서 본다고 하더라도 개념 나비는 고3 거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윤회전 개념의 나비효과는 수능 개념 이래서 고3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세고 자세한 설명들보다 좀 수능에 맞춘 설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볼 때는 저는 윤회정 나비효과 입문편을 더 추천드립니다. 세세한 설명들도 좀 많이 담아주셨기 때문에 강의수가 좀 많은 것 같아도 얘가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학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기에는 솔직히 말씀해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공부시키고 어떤 내신과 수능형 공부를 빨리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린 거, 종종 제가 추천드렸던 게 뭐죠? 문학은 책을 읽어야 된다. 자, 문학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 어렸을 땐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어머니가 사주셔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겠죠? 사준다고 다 읽는 건 아니니까. 근데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요런 거 여기 보면 단편 소설들인데 너무 재밌어요. 길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진짜 한 개씩 보기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보시면 추억이 새록새록 할 거예요. 핸드폰 볼 시간 30분만 빼시면 작품 하나씩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단편 작품 또는 저는 세계 문학 전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서점 가서 정말 한 권씩 고민해서 사서 봤는데 이렇게 한 권씩 예쁘게 세트, 뭐 미름사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름사 세트, 을류문학, 뭐 문학동네 세트. 저는 펭귄복스 좀 좋아해요. 펭귄복스가 좀 얇으니까 펭귄복스 세트 모으는 거 좋아했는데 그런 세트 모으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세트를 이제 서점 갈 때마다 한 권씩 사서 보기 이런 거 해주시면 좋고요. 아이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 적극성이 없다. 그러면 이런 문학 전집 있죠. 얘 되게 얇더라고요. 그냥 산 다음에 아무거나 랜덤 뽑아. 자, 오늘 이거 읽자.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패밀리 독서 리딩 시간 있죠? 그 시간 확보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에 읽으시면 됩니다. 자, 수학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송초님, 수능 준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센수학 관련된 얘기 제가 공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요렇게 해서 센수학 마스터 하시고 수능 기출 넘어가셔도 되는데 수능 기출 바로 넘어가신다고 수능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요거 똑바로 하고 저희가 수능 기출 진짜 계속 돌려서 최고 난이도는 몰라도 계속 돌리면 문과에서는 2등급 때까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1타 강사의 테크닉, 인강들 같이 보조로 들으시면서 완성하시면 자, 이과에서도 1등급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 제가 찍은 건 이거는 중고등학생 마찬가지예요. 특히 고등학생들 저는 솔직히 좀 더 들어줬으면 하면서 요 내용을 찍었거든요. 왜냐면 센이 정말 좋은 책인데 똑바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정말 드물고 센을 똑바로 풀어 제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드물기 때문에 요거 딱 진짜 제대로 시스템까지 마스터하시면 기출문제집으로 넘어가서 기출문제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장하는 엄마의 산부님, 중3 수학 평균 70점 정도 받고 있어요. 전문과외 쌤에게 여름방학 때 1, 2학년 도형이 안 되어서 1-2 진도 한 달 동안 주 3회 했고요. 2-2 진도 나가려고 하는데 3-2 성적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에 딸아이가 과외 바꿔달라고 해서 다른 선생님 두세 분과 상담했어요. 세 분 모두 중학교 수학은 너무 쉬워서 삼각비 달문만 한 번 찍고 넘어가면 된다고 해서 수업 두세 번 만에 끝내고 지금 3-2 수학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도 될지 아니면 2-2 개념수 영상 한 권씩 다시 보고 넘어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과외 선생님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구경하는 수학인 것 같아 제가 개념카드 만들어서 아이 복습 따로 시켜야 되나 하고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베 수학 인강 이런 것도 있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과외를 하셨기 때문에 인강보다는 지금 과외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시간을 쓰셨기 때문에. 자, 3학년이라는 게 포인트죠. 3학년 때 수학 성적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1, 2학년 걸 다 집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복습할 때 시간이 많다면 개념사 한 권이랑 유형사 한 권을 예전 학년 걸 해서 올라오는 게 괜찮지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념사 한 권씩만 똑바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즉 1-1, 2-1 생각보다 다시 보면 이분들 아마 고등학생들까지 지도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내용이 고등학생 지도 기준으로는 많은 건 사실 아니죠. 하지만 아이가 수학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서까지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개념사 하는데 아이가 좀 잘 못한다, 힘들어한다 그러면 개념카드 만들어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거 최고인데 여기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시험을 적어도 중간기 시험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말 시험을 본다 그러면 기말 시험 3-2 기말 시험지 있죠. 시험지 구해가지고 그거 풀 수 있는 실력 정도는 거기서 70점 이상 받을 정도 실력은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거 먼저 이제 기출문제 일주일에 진짜 한 개, 두 개라도 풀고 분석 똑바로 해서 혹시 비는 게 있다면 거기서 찾아가면 부족한 부분들도 메꿔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까지 저는 개념사 한 것만 복습하고 그 연습 병행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어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멤버 레인님, 이거 되게 유명한 팝송 아닌가요? 공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장원장님 동영상 모두 다 본 애천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적지 않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편하게 집에서 보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경기도 비학군지 신도시에 거주 중입니다. 초4 남아 영어가 SR 11이고 고3 6월 모의고사 96점 나왔어. 오, 대박. 4대 영역 골고루 다 잘하고 원서와 한몸인 아이. 이제 영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약간 그 바이링구얼 타입의 학습을 해서 영어를 그냥 만든 친구래요. 너무 훌륭한데? 주2에 PM리를 다니고 있는데 학원 그만 다니고 집에서 원서와 넷플릭스 보는 것만으로 해도 될까요? 슬슬 수학이랑 국어에 집중하고 싶은데 영어 책 읽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수학은 4-까지 점프 왕 수학이랑 최상위 마쳤습니다. 올채 마치고 손 놓고 있네요. 올채 마치고 손 놓고 있으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테스트 보면 수감이 좋다는 이야기는 자주 듣습니다. 선행 이제 나가야 할까요? 이런 아이 수학 공부 시키려면 학원 보내는 수밖에 없겠죠? 집에서 종일 원서만 읽으니 일단 집에서 내보내는 게 맞겠죠?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진짜 설계를 되게 잘해야 돼요. 아이가 원서 읽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얘는 진짜 그 영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력을 스스로 쫙쫙쫙 올리고 있는 친구인데다가 심지어 모의고사 봤는데 고3 걸 봤는데 애가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아이 있습니다. 자, 이럴 수 있어요. 이 친구 너무 훌륭한데 영어 주위에 굳이 지금부터는 이제 학원 다니시. 영어는 저는 학원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완성형인데 뭘 학원을 다닙니까? 집에서 원서 읽고 싶은 대로 더 푹 읽게 해주시고요. 넷플릭스 자막 뺀 다음에 또는 자막을 켜도 영어로만 한 다음에 계속 봐서 그 리스닝 훈련도 계속 시켜주시면서 영어 자체 능력치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그 학원을 초중등 학원을 들이밀지 않는 게 이 아이한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 하고도 남습니다. 학원 시간 너무 아까워요. 너무 잘한다 그러면 주 1회짜리 정말 슈퍼에이스 선생님 모셔다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로 저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모두가 부러워할 아이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집에서 지금 원서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게 행복한 친구잖아요. 그러면서 영어랑 노는 게 그 시간 충분히 즐기면서 영어를 잘하게 계속 놔둬주시고요. 다른 터치를 너무 하지 않아주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 너무 좋죠. 원서도 이제 수준별로 조금씩 더 높여가면서 본다면 너무 훌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을 지금 너무 놔두면 아깝잖아요. 수감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학은 좀 놓지 않고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집에서는 영어로 놀면서 행복하게 영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수학학원은 뭐 제가 지역 그 비학군지의 어떤 영역인지 뭐 동탄인지 뭐 이산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 학원들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친구는 소감이 좋기 때문에 약간 내보내서 좀 공부 주 2회 정도, 너무 많이 시키시면 막 주 3, 4회 시키면은 수학 때문에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차라리 수학학원을 보내는데 그 과제 많은 곳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과제가 넘쳐서 주 2회 보내는데, 또는 보낼 때는 학원 선생님이 수학 자니까 3번 까세요, 막 3-4번 까세요 이래서 다른 학원 없는 거 알고 막 그 세팅을 하시는 욕심을 부리려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거에 빠져가지고 수학을 너무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만들어 놓은 영어 능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많지 않은데 가서 되게 타이트하게 하는 학원들 추천드리고, 주 2회 정도까지만, 주 3회 이상은 보내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영어를 충분히 즐기고 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해 주세요. 그러면 훌륭하게 공부 영수 다 잘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자, 카페모카님, 여기 질문 올려도 되나요? 초유 여학생 영어학원 질문입니다. 내신 수능 대비 학원에서 독해랑 문법 위주로 수업 레벨별 수업하는데 최고 레벨반에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데요? 그런데 숙제가 너무 많고 문법 암기 많고 독해 지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숙제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이거 교재랑 그리고 실제로 과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옳다 틀리다라는 기준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6 여학생이니까 최고 레벨반이라고 했잖아요. 수준이 굉장히 있는 친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기준점, 테스트로 기준을 계속 보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가고 싶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 시험지 가지고 한번 테스트. 내신을 공부하지 않아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 고1 모의고사로
진짜 실력이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절대 기준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숙제만 많아서 그게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면 문제고요. 숙제가 너무 많은데 문법 암기 백지 테스트에서 진짜 문법을 구구절절 똑바로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되게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으로 찍독찍히 하는 거 저는 사실 방법론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분량이랑 교재가 무엇인지 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방식만 봐서는 좀 아날로그식으로 공부시킨 거죠. 제가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시키는 방식으로는. 그런데 실제 분량이나 교재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 비추천?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을 텐데, 적어도 이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 말고요. 아이 자체가 실제 실력이 있는지 중등시험 뽑아서 또는 고등 모의고사를 뽑아서 기준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도움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걸 봤는데 그런 점수는 안 나오고 학원 레벨 테스트만 잘 본다? 이거는 사실 그 학원 과제에 특화된 학생일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점을 다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정님, 그래머저는 기본 종합 중 뭘 봐야 하나요? 외고 로드맵에서 말씀드린 거죠. 이때 말씀드린 건 외고 로드맵은 중등은 진자령으로 좀 영어 잡아놨으면 고등은 그래머존 종합편 완성 끝판왕입니다. 종합편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학년이 낮은 친구들은 중등 거 똑바로 했을 때만 그래머존 종합편. 근데 그래머존 기본편은 저는 추천드리는 책은 아니에요. 열심히 좋은 책이긴 한데 막 추천드리는 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탐구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소마님, 대기자 TV에서 뵙고, 자, 여기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대기자 TV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 제 딸 아이는 중2인데 현재 딱 방학 때 그 다음 학기 것만 완전 오투로 선행해온 스타일입니다. 이과 지망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 딸이 학원 과외 없이 잘 해온 터라 원장님 전략을 기본으로 삼고 고등과학도 혼공하려고요. 너무 훌륭한데요? 여쭙고 싶은 점은 고1 통합과학은 4과목이잖아요. 자, 그 4과목에 4개 영역이 있죠. 자, 겨울 방학 중 선행 나갈 때 4과목 1차 시를 골고루 하나씩 나가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화학 끝내고 생물, 지구, 물리 이런 순서로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통합과학을 공부시킬 때 일단 그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애들이 힘들어한 난이도 순으로 보면 화학이랑 물리입니다. 화학이 제일 중요하고 분량도 많고 세고요. 그 다음에 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물 지구 파트 같은 경우는 중등화학을 잘했으면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고 좀 암기 중심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지금 그 중이잖아요. 하는 것보다 저는 제가 요거 과학선의 학습 전략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 물리랑 화학 끝내고 나면 저는 오히려 고등과학, 화학, 물원, 생원, 지원 뭐 이런 것 중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아이가 더 선호도를 가지는 게 있잖아요. 화학인지 그게 뭐 생명인지 지구과학인지 그 선호도에 따라서 그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아이가 그 홍공이 되게 잘 잡혀 있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잘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좀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리화학만 먼저 끝내시고 화학 순서 꼭 정해달라 그러면 저는 화학물리라고 정해드릴게요. 통합과학 내에서 화학물리 챕터만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는 고등과학 도전, 고등과학 2학년 때 하는 물화생지 원 과목 중에서 선택해서 그게 뭐 화원이든 생원이든 뭐 물리를 너무 좋아하면 물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예, 그런 그 2학년 과목들을 도전해 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도전하고 너무 힘들면 다시 와서 나머지 해도 됩니다. 네. 자, 정신과 의사 거침없이 사이킥. 정신과 의사 분인데 거침없이 사이킥이라는 용어가 너무 재밌네요. 이거 거침없는 하이킥, 그 시트콤 생각나네요. 초 4학년인데 중등 물리화학 언제쯤 선행하면 적합할까요, 선생님? 제가 이게 부모님이 고학벌이시고 이미 공부를 되게 잘하셨던 분들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그 공부를 좀 빨리 잘 만들어주시는 경우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과학도 재밌어하고 수학도 재밌어하니까 좀 더 해가지고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똘똘하면 빨리 나가도 돼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았죠. 근데 초 4, 5 중에서도 진짜 반짝반짝 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막 열정이 넘치고 과학을 너무 재밌어요. 근데 막 자기 초등과학 수준은 그 성에 못 차는 친구들은 초등과학들은 생각보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중등과학 한번 해봐서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특히 아이가 똘똘하고 부모님이 설계한 거를 같이 해보는데 너무 잘 따라준다 이러면 조금 빨리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보다는 그래도
방학 때 학기 중에 바쁜 일이 많잖아요. 그 부모님이랑 다른 좋은 그 풍요로운 시간도 저는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방학 때는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요번 방학 들어갈 때 그리고 정신 강의사님이시니까 잘 지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등 물리화학 한번 도전. 얘가 힘든 거 있으면 같이 체크도 해 보면서 어려운 거 도전할 때 막 눈이 반짝거리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아이일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도전해보시고 힘들어하면 그때 안 시켜도 됩니다. 한번 도전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접수하고 있습니다. 학년 지역 수준 말씀해주시면 더 정교한 대답 드릴 수 있으니까 요 영상 밑에 또는 다른 영상들도 영상 보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질문 달아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교육고민 상담소에서 친절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맘과 홍콩을 위한 대치동 자원장 시즌6 좋아요, 구독, 알람, 공유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화이팅!